자, 먼저 제3당을 창당했던 선배 있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제3당을 만들려면 사실은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금력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국민의당 만들 때 현역 의원들한테 제가 한 푼도 내지 말라 그러고 제가 다 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모으고 그다음에 또 차별화. 어떻게 하면 거대 양당하고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정책 개발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영입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의 3당은 그 세 가지 다 부족해요. 자, 지금의 3당은 인재와 자금과 정책들이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보시기에는 자, 인재.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고요. 또 자금. 이낙연 신당과 새로운 미래와 합쳤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국고보조금 6억 받은 게 또 문제가 돼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고요. 정책은 또 여러 가지 노인평화, 갈라치기 등등의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신당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단 말이죠. 왜 신당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 된 걸까요? 지금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이 조언이 아니고 조롱이 아닌가. 원래 사회가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요. 예. 인재는요. 지금 이제 천하 용인에서 용자막이 바뀌었죠. 김용태 그분이 남고 예.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이 간 거 이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자금은 이제 아까처럼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도 실패한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 폐지한다. 그다음에 여성도 군대 가는 거 예. 이게 다 실패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리고 이제 2010년 차이가요. 그때 안철수 그때는 대표는 이제 아직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을 받고 있었어요. 새 정치에 대한 예. 뭔가 새로운 이제 비전, 어떤 정책 가치 이게 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안철수와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차이가 그때 아마 이제 진보 진영의 호남, 예. 호남이 이제 상당히 대거 탈당해서 안철수 당에 합력, 예, 국민의당에 지역 기반이 합류했죠. 있었거든요. 예. 지역 기반이.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신당은 이제 어느 지역이든 지역 기반 자체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 세계 외에 또 이제 그런 두 가지 차이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3당 바람은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총선을 39일 앞두고 개혁신당의 아까 지지율에서 살펴보셨듯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 당도 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예. 자, 여론조사 김영준 의원님 네. 보면 비례대표 정당에 어디다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32, 민주당의 23.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의 23.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9, 개혁신당의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9%라는 게 세 번째로 지금 현재로서 높은 지지율이고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특히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느냐. 호남 지역 비례후보 투표 정당을 보면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의 42, 조국 신당이 14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조국 신당, 혁신당의 그 로고 설명할 때도 광주의 하늘, 그다음에 통일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반일, 독도 이렇게 상징해서 더 진한 파란색. 확실하게 그 기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통합 비례 정당화하면서 진보당하고 손잡는 부분을 중도가 어떻게 볼 거냐, 또 오래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흐름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되 비례대표는 차라리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광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임종석이나 또 기동민
뭐 윤영찬 이런 어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의 말하자면 컷오프라든지 어떤 경선 탈락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그런 이반 현상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면 사실 그 새로운 미래도 호남에서 네. 1%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그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걸로 봤는데 서른 의원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호남 지원들도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내일 원래 광주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잠정 연기를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삼즉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12월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한 9명 가까운 의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그분들은 뭐 국민의힘에 가시기도 했고 또 일부 박영수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가기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아. 서른 의원조차도 마산 출신인데 네네. 지금 나오실 분들은 다 호남 출신들인데 예. 좀 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네, 아직까지는 네. 실제로 뭐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종숙이나 모든 분들이 홍영표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기보다는 뭐 민주연대를 통해서 연대 가능한 세력으로는 볼지 몰라도 예.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사 이득이 조국 신당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쨌든 실형을 받은 예. 그런 어떤 조국 교수의 당에 저렇게 높은 점수가 간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예. 자, 3당 3지역 얘기를 해봤고요.